예,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 그리고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에 여야 없듯이 집값 잡는데도 여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에 나온 8.2 대책은 가만 보면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들입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의 자금줄 조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폭탄화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1조 원, 1000조 원 넘는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 원 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높은 수익률 쪽으로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만 누르면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합니다. 택지 개발, 짜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용적률을 높여서 집수를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에 부동산 대책 12번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쏟아내는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점에는 12년 전에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값 잡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원칙 중에 하나, 시장경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집값 잡는데 여야가 없습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연일 땅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그리고 당연히 한국도 겨냥한 ICBM을 쏴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 위에서 SLBM을 쏘고 성능을 높여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아베는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급한 것이 오히려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트럼프와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수석을 지냈던,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 쓰신 책 도전의 날들이라는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시와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난 후에 기록한 내용이라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 말이었다.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준 정보가 얼마 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었다. 대북 군사 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금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준비했겠습니다마는 다음 날 코리아 센터, 정확히는 코리아 미션 센터를 창설 발표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미국 독자의 이러한 기구의 창설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 SLBM을 막는 핵 도발을 막는 데 대해서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동조해 나가는, 커플링해 나가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보실장 간에 대화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휴가 중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장관 만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연상하는 것은 북핵에 대해서 아베와 트럼프가 장시간 통화한 영상들이고 뉴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우길 곳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안보 위기에 안보 국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신다고 하면은 코리아 패싱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경제는 먹는 문제고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8.15 광복절날 사드 반대 단체들이 미국 대사관을 또다시 포위한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 안보 문제 그리고 우리 안보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분명한 안보관과 정확한 당론,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들이 부추겨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불투명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입장은 안보 위기와 국가 신뢰도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사드 배치가 북핵 억지에 효과가 없다는 시각이 민주당의 당론과 가깝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조속히 또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다르고 국방부 다르고 입장을 국민들이 정확히 추론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 여당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중심을 잡는 그런 입장을 정리를 해야 우리 국가 안보가 바로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보와 경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 안보가 먼저 분명히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경제 활력 그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가 보일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우선 안보 문제부터 가장 근본적으로 의심받고 국제관계가 심각한 그런 긴장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보를 분명히 하고 또 외교를 통해서 우리 동북아 질서, 특히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새 정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성장 동력을 잃어먹는 그런 좌표를 정상으로부터의 이탈되는 그런 그 좌표 이탈을 저희들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새로운 정부는 중심을 분명히 잡아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새 정부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를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갈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치적인 흐름으로 우리 국민 통합과 미래 지향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주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바라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가 아니라 늘 있어왔던 그런 정부,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주고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원자력 규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 지속 기관으로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격상시키는 자체는 정치적으로 철저히 독립되고 또 원자력 안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탈원전을 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벌써 차기 위원장에는 정권 입맛에 맞는 탈핵 운동가들이 규제위원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5년 단임 정권이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철저히 이를 막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갖고 위원회는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공고안을 내는 자문기구가 되고 또 자문기구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문기구이면 대통령에게 자문만 하면 됐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제 시민배심원단도 시민대표 참여단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오락가락하고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모두가 오락가락해서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들은 의안이 벙벙한 실정입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애당초 법적 구속력도 법적 권한도 없이 불법적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회와 또한 정부 내의 공식 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에너지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어서 공론화장이 열어져야 됩니다. 어제 또한 국회에서는 두 건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탈핵단체 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 차관, 원전산업정책관 등이 5년 이내 전기요금 없다. 신규 건설 원전 6기 백지화하고 노원전 수명 연장 금지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송두리째 그네들이 결정한 정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연설문 오류를 인정한 후쿠시마 사망자 관련 사실을 어제 국회 모 교수는 후쿠시마의 누적 사망자 1232명은 원전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또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 없는 공직자들, 또한 아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당 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원전의 아버지라 일컫는 90세 이창건 박사를 국회에 초청해서 강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원전 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갖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원전 진실과 허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밝히는 노력을 줄기차게 해서 기필코 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하고도 과격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시련과 혼란이 있었어도 퇴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 부문에서 우리 정부가 역주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전 정책 많은 고심과 많은 연구 끝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이 탈원전 굉장히 위험하다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원전을 비롯해서 탈 시리즈가 현 정부에서 연속 나오지 않나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 부문에서 경쟁 요소를 많이 희석시키는 탈경쟁적인 이런 행태, 이거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또 부동산 시장 정책에서도 시장에 대해서 뭔가 맞서는 듯한 탈시장적 이런 정책 방향,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 갖고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것이 혹시 우리가 탈안보적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닌가, 한미동맹에도 상당히 균열이 오는 듯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탈 시리즈에 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새 정부가 여러 가지 바쁘겠지만 혹시 민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탈민생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저는 지역의 수재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현지 지방공무원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우리 민생 구석구석을 살피는지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 집중 보도를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누수지 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아니한 태도를 보이는 것들이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새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여기저기에서 아니한 그런 태도, 그로 인해서 민생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규제, 지난 정부 초에도 손톱 밑 가시 같은 이 규제까지도 찾아서 정말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바가 있었지만 현 정부 들어서 여기저기서 손톱 밑을 넘어서 기존에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이런 사업들이 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태도가 돌변이 돼서 환경 보호라는 미명하에 사업이 중단되는 심각한 이러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정부는 국민생활 곳곳에 민생을 얽어매는 규제, 그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정부의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코리아 패싱은 없다. 또 어제 국회를 방문한 그 네퍼 미국 대사 대리도 코리아 패싱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코리아 패싱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유한국당도 단호히 코리아 패싱을 반대합니다.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어떤 한반도의 운명 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데에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 말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지금 이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 또 북한의 도발, 이 안보 환경이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코리아 패싱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최근에 그 원비어 석방을 둘러싼 인질 협상을 한 노르웨이 비밀 협상을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언론이 공개하기 전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노르웨이 협상에서는 그 인질 협상뿐만 아니라 미국 대화 가능성도 타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사전이든 또 협상 직후에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코리아 패싱을 걱정하는 그런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말 문재인 정부는 총력을 다해서 우리 코리아 패싱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키신저 아이디어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운명과 장래를 논의한다는 그런 키신저 아이디어는 과거 월남을 둘러싼 미국과 그 월맹 간의 파리 협상을 그 연상시키는 정말 불길한 그런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안보 의식을 고취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그 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자금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 원 채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이 돈이 높은 수익률 쪽으로 기대 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만 누르면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급 확대책이 따라줘야 합니다. 택지 개발, 짜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용적률을 높여서 집수를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에 부동산 대책 12번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쏟아내는 대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점에는 12년 전에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분이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가둘 수 있는 규제는 있을 수도 없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집값 잡는데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원칙 중에 하나, 시장경제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집값 잡는데 여야가 없습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연일 땅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를 겨냥한, 그리고 당연히 한국도 겨냥한 ICBM을 쏴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잠수함 위에서 SLBM을 쏘고 성능을 높여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와 아베는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휴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급한 것이 오히려 휴가 중이시기 때문에 트럼프와 통화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대책 그리고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에 여야 없듯이 집값 잡는데도 여야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잘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에 이어서 두 번째에 나온 8.2 대책은 가만 보면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들입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DTI와 LTV 등의 자금줄 조이고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폭탄화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수요만 억제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시중에 1조 원, 1000조 원 넘는 센터, 정확히는 코리아 미션 센터를 창설 발표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미국 독자의 이러한 기구의 창설이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무슨 TF팀을 만들어서 적폐청산에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ICBM, SLBM을 막는 핵 도발을 막는 데 대해서 동맹인 미국과 정보를 교환하고 동조해 나가는, 커플링해 나가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보실장 간에 대화한 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휴가 중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장관 만난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연상하는 것은 북핵에 대해서 아베와 트럼프가 장시간 통화한 영상들이고 뉴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절대로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고 수석을 지냈던,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 쓰신 책 도전의 날들이라는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부시와의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난 후에 기록한 내용이라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부시 대통령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 말이었다. 이제부터 한국에 정보를 주겠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노무현 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 노무현 정권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준 정보가 얼마 후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의 정보 공유에 소극적이었다. 대북 군사 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서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위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금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이 준비했겠습니다마는 다음 날